자,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어제 오후에 민주당사 2층 당원존에서 2시간 가까이 이제 당원들과 만났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관심이 있었던 것은 이제 당원들을 만났다. 그러면 이재명 대표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본인의 비서실장 출신 전모 씨가 극단적 선택을 했고 최근에 이른바 개딸 논란 시끄럽잖아요. 이런 것에 대해서 이 대표가 어떤 입장을 밝힐까 하나하나가 관심이었죠. 그 얘기를 오늘은 좀 집중적으로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래픽 좀 한번 볼까요? 그래서 어제 2시간간의 대화에서의 주제는 이러했답니다. 아프다, 많이 아프다, 좌표, 색출, 청원에 대한 입장, 4월 5일 날 있는 재보궐선거 이런 주제에 대해서 2시간 가까이 당원들과 만났고 그 현장은 고스란히 유튜브를 통해서 생중계가 됐다고 합니다. 자, 먼저 이재명 대표가 2시간 가까이 당원들과 만나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전모 씨 사망과 관련해서 이재명 대표가 입장을 밝혔습니다. 본인의 목소리로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이 억울한 죽음들을 두고 정치 도구로 활용하지 마십시오. 이게 검찰의 과도한 압박 수사 때문에 생긴 일이지 이재명 때문입니까? 그야말로 광기입니다. 검찰의 이 미친 칼질을 도저히 용서할 수 없습니다. 이번에 유명을 달리하신 그분은 제가 만난 공직자 중에 정말로 가장 성실하고 가장 청렴하고 정말 최선을 다하는 진짜 공직자의 표상 같은 분이었어요. 저로서야 어떤 방식이든 간에 책임을 지지 않을 수 없는 안타까운 상황인데 이런 말 그만하죠. 죽음을 이렇게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것 자체가 그들이 진짜 인격 살해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이제 본인의 최측근 전모 씨가 극단적 선택을 한 것과 관련해서 어제 당원들과 유튜브 등을 통해서 만난 자리에서 저러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번 보시죠, 그래픽을. 이런 과정이 있었죠. 전모 씨가 극단적 선택을 하고 이재명 대표가 바로 그 다음 날 수원에서 있었던 현장 최고위에서 이렇게 얘기했었죠. 검찰의 과도한 수사 때문에 생긴 일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이재명 때문입니까? 광기입니다, 광기. 검찰의 미친 칼질을 도저히 용서할 수 없습니다. 라고 얘기했고 어제 어떤 방식이든 간에 책임지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안타깝고 죄송합니다. 김수경 교수님, 이재명 대표의 지난 10일과 어제의 발언은 좀 사뭇 다른데 어제 이 대표의 저 발언은 김 교수께서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너무 늦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늦었다. 이렇게 죽음 직후의 반응과 한 5일 이후의 반응이 굉장히 다르다는 생각이 드는데 맨 처음에 이제 돌아가신 직후의 반응에는 굉장히 검찰에 대해서 비판적인 말을 쏟아내면서 미친 칼질이라는 말까지 표현했었거든요. 광기다 이러면서요. 그런데 유서의 내용이 이제 좀 알려지면서 그 유서의 첫 문장이 이재명 대표는 정치를 내려놓으라라는 말로 시작해서 더 이상의 희생은 없어야 된다. 굉장히 이재명 대표에 대한 원망을 담고 있는 내용이 주된 내용인 것이 알려지면서 많은 비판이 일었죠. 그러다 보니까 좀 입장에 변화가 있었던 것 같고요. 또 인간성 자체에 대한 의문도 지금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자 또 이원석 검찰총장의 메시지와는 너무나 다른 일성이었다 보니까 여러 가지 비판 여론이 있었고 그래서 좀 뒤늦게 이제 와서 자기가 책임을 통감한다라는 식의 표현을 한 것 같은데요. 사실 저는 그 책임을 자기가 어떻게든 져야 되는 상황이라는 이 말을 다른 곳이 아니라 당원들 앞에서 혹은 극성 지지층이라고 말해지는 개딸들 앞에서 했다라는 게 좀 비겁하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기자들 앞에서 얘기할 수도 있는데 굉장히 자기가 안전하고 자기를 무한대로 지지해주는 사람들 앞에서 저렇게 얘기를 한다는 게 저는 좀 비겁하다는 생각이 들었고 이 당원과의 실시간 소통이라는 게
저게 당원과의 소통일 수도 있지만 일종의 팬미팅처럼 보이기도 하거든요. 팬미팅 같아 보였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공적으로 언어를 정돈해서 기자들 앞에서 그런 유감의 표명을 좀 더 빨리 했어야지 않았을까. 너무 늦기도 했고 그걸 표명하는 자리도 별로 적절하진 않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요, 박원석 의원님, 저는 이렇게 한번 좀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이재명 대표가 전모 씨 사망과 관련해서 어제 죄송하다, 뭐 사과의 메시지를 냈습니다. 그러나 사과라는 것은 내용과 그 사과를 하는 시점, 타이밍이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전모 씨가 사망한 이후에 닷새 만에 어제 죄송하다, 사과의 메시지가 닷새 만에 나왔다. 내용, 죄송하다라고 이야기하면서도 이재명 대표는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곁에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당한 일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사과의 시점과 내용, 박 의원님은 어떻게 평가하시는지요? 어제 저 자리가 이제 당원과의 대화의 자리였지 않습니까? 아주 공식적인 자리라고, 물론 이제 그 대화의 내용은 다 생중계가 됐습니다만 언론하고 만나는 혹은 최고위원회 석상에서 모두 발언을 하는 이제 그런 공식성을 갖고 있는 자리는 아니었습니다. 말씀하셨지만 사과의 타이밍이 조금 더 빨랐으면 좋겠다. 만시지탄이다 이런 느낌이 들어요. 예. 특히나 저런 이제 이재명 대표 가까이서 오랫동안 함께 일을 했던 그런 공직자가 저런 비극적인 선택을 했는데 그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의 첫 일성은 비통함과 또 고인에 대한 애도와 유가족에 대한 위로와 이런 일이 발생한 것에 대한 본인의 도의적 책임에 대한 사과 이런 얘기가 좀 앞섰어야 되는데 예. 그 이제 사망 소식이 알려진 다음 날 이재명 대표의 첫 일성은 어쨌든 본인의 책임과 관련해서 선을 긋고 이건 검찰 때문이다 이런 예. 얘기가 너무 앞섰어요. 그랬죠. 그러니까 예. 메시지의 선우가 좀 바뀐 거죠. 사실은 그런 책임론 관련해서는 차후에 따져도 늦지 않은 거고 그리고 돌아가신 분이 어떤 심정으로 그런 선택을 했는지에 대해서 사실 누구도 헤아릴 길은 없습니다. 때문에 그 책임론을 따지는 것이 그렇게 유의미한 일은 아닌데 예. 너무 이재명 대표가 서둘러서 본인 책임에 선을 그는 모습을 보인 게 뭐랄까요? 좀 강팍해 보이고 인간적이지 않아 보인다 이런 느낌을 준 것 같아요. 예. 아마 그런 비판을 의식했겠죠. 이재명 대표도. 그래서 어제 저 자리에서 조금 늦었지만 사과의 표현을 했는데 저는 뭐 늦게라도 그런 표현을 안 한 것보다는 한 게 낫다고 봅니다. 다만 이재명 대표의 이제 여러 메시지들 중에 보면 이렇게 선우가 바뀌는 경우들이 있어요. 선우가 바뀐다? 네, 이 시점에는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아하. 오히려 그때는 좀 이게 객관적으로 보기에 알겠습니다. 좀 맞지 않는 그런 얘기를 할 때가 많은데 그런 걸 좀 고려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요, 시청자 여러분,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 관련 사건으로 이제 돌아가신 분들이 이제 몇 계시는데 대장동 사건으로 유한기 씨가 극단적 선택을 했고요.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 뭐 비서실장을 여러 차례 했던 전모 씨가 극단적 선택을 했는데 이재명 대표가 반응을 내놓았는데 공통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한 단어의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지금 이제 목소리를 들려드릴 건데 유심히 한번 들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한번 확인해 보시죠. 안타까운 일이고요. 어쨌든 뭐 명복을 빕니다. 왜 엉뚱한 데를 자꾸 건드려서 이런 참혹한 결과를 만들어내냐. 정말 최선을 다하는 진짜 공직자의 표상 같은 분이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사실은 중책을 계속 맡겨왔던 거죠. 어쨌든 제 곁에 있었다는 이유로 사실은 당한 일이어서. 자, 장 위원께서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유한기 씨 사망 때는 어쨌든 명복을 빕니다. 사실 저 발언을 두고 사실 좀 얘기가 됐었고 근데 어제 전모 씨 사망과 관련해서도 어쨌든 제 곁에 있었다는 이유로 당한 일이다라는 표현이 나왔습니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주변에서 누군가 좀 안 좋은 일을 당하거나 돌아가셨을 때 그 어쨌든이라는 단어를 쓰면서 명복 빈다고 말하면 싸움 나지 않을까요? 너무 말이 안 되는 표현이거든요. 이렇게 정치적인 의미를 덧붙일 것이 아니라 그냥 인간적으로 또 우리 한국 사회의 일반적인 이 관행으로 봤을 때 어쨌든 명복을 빈다, 어쨌든 뭐 제 곁에 있었다는 이유 등등으로 고인에 대해서 표현하는 것 자체가 저는 정치인의 언어 이전에
일반 상식을 가진 국민의 언어로도 부적합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유한기 전 본부장 때도 그렇고 지금 이 고 전영수 비서실장 때도 그렇고 이재명 대표 안에 아주 강한 방어 기제가 작동하는 것 같아요. 이걸 내 책임으로 인정하게 되면 민주당 당대표직 유지도 힘들어지고 정치하기도 힘들어진다. 그러니까 어떻게든 나의 책임을 최소화해야 된다라는 방어 기제가 강하게 작동하기 때문에 명복은 빌어야 되지만 진심으로 고인을 애도하는 것이 아니라 어쨌든 이건 이 단서를 붙였다는 건 이 일의 직접적인 책임은 내가 아니라 검찰이나 다른 사람들에게 있다라는 걸 계속 부각시키고 싶은 거죠. 예. 그런데 만약 우리 국민들이 보셨을 때 벌써 5명째이니 안타까운 이 사망 사고, 뭐 그중에 한 분은 병사라고 합니다만 예. 이 책임이 이재명 대표에게 없으면 이 대표가 어쨌든이라는 이 불필요한 부적합한 수식어를 붙이지 않아도 알아서 국민 여론이 검찰 과잉수사 탓이다로 갈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여러 가지로 보면 검찰 수사에 대한 책임보다는 이재명 대표에 대한 책임론을 국민들이 더 거세게 묻고 있는 상황에서 어쨌든을 붙이든 뭐를 붙이든 이건 내 탓이 아니다라고 아무리 해봤자 국민들이 이재명 대표 탓을 하는데 이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차라리 담백하게 정말 진심으로 애도를 표하고 추모하는 게 인간적으로도 맞는 길이고 정치적으로도 훨씬 더 나은 선택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자, 뭐 이제 여러 가지 이렇게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전모 씨의 극단적 선택과 관련해서 죄송합니다라고 돌아가신 지 닷새 만에 사과를 했는데 뭐 시점, 내용, 표현을 두고 뭐 이런저런 지금 얘기가 지금 보신 바와 같이 나오고 있는 상황.